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그리고 항공사 채용 트렌드 전문가 또한 항공과 교수로도 재직 중인 유현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마음고생 중이시겠죠. 요즘 항공업계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릴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부여잡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이나는 승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자 하는 뉴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채용 관련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즉 일반적인 항공 뉴스와는 달리 채용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이버의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항공사들의 채용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까요? 전직, 경력직, 남자 승무원, 현직, 그 다음에 승준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규모는 이렇습니다. 거의 절반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국내산 점유율은 아시아나항공이 꽤 높습니다. 승무원들이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유 항공기 수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원 수는 3만 명이 되네요. 합쳐지면은. 구조조정 없다라는 전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굳이 살펴야 할 소식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얘기고요. 세계 항공사 순위와 그 다음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대한항공이 이 7위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채용 규모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지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1위가 에미레이트고 3위가 카타르인데 중동 항공사가 1위에서 3위거든요. 즉 오일머니로 쏟아부었더니 세계의 1위와 3위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항공사들보다는 이런 뭐라 그러지?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또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굉장히 잘 나가는 항공사들이었는데 역시 중동은 못 말립니다. 예, 어쨌든 에미레이트가 1위인데 에미레이트가 1위라서 채용하는 승무원 규모는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카타르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항공사들은 자국민을 주로 뽑기 때문에 조금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만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승준생이 지원해서 들어가긴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에미레이트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과연 몇 위가 되느냐? 7위가 됩니다. 7위. 비행기 대수로 따져보면 7위면 델타항공을 앞서게 돼요. 그러면 아시아나에서는 최고의 항공사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32위였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이제는 세계 7위의 항공사인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18위인 대한항공이 7위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키항공은 생각보다 9위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규모가 컸었나요? 자, 그러면 이 두 항공사가 합쳐지게 된다면 현직, 전직, 그 다음에 경력직, 그 다음에 남자 승무원, 그 다음에 승준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에미레이트 규모를 대강 짐작하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2020년 6월 12일 날 에미레이트가 일단은 알다시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승무원 2,400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2,400명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한 배? 하여튼 2,400명 이상을 다시 또 해고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5,000명인데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반을 이제, 왜냐면 22,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절반은 아니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승무원만 22,000명. 자, 그러면은 현재 8월달, 9월달 기준으로는 5,000명 이상 해고 썰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규모로
승무원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해고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이게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어로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구조조정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예, 제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에미레이트 항공 인력 구조조정 중, 이게 2017년이거든요. 2014년에서 15년에 에미레이트 항공이 승무원들을 쓸어갔습니다. 전 세계 승무원들을 5,000명 이상 채용한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A380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100대 이상씩 주문하고 뭐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A380이 너무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A380 도입을 그만둔 비행기를 일단은 앞으로 들어올 비행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거죠. 너무 많이 뽑았으니까. 2017년도에. 그러고 나서는 2019년도 작년에 미친 듯이 또 뽑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채용 관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행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우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현재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안전한 합병 이후의 순항, 이런 것까지 길은 굉장히 멉니다. 물론 1년 안에 해결이 될 것이다. 2년 안에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시간적인 기간의 어떤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기간이나 시간을 차치하고라도 그 현재의 합병 사실만 놓고 본다면 호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일단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전 세계 7위 안에 드는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승무원이 아닌 이상, 승준생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보기에는 규모의 경제학으로 봐도 그 가치를 따져볼 때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브랜드를 과연 버리고 대한항공으로 합병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즉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흡수해서 대한항공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아시아나라는 이 브랜드가 너무 아까우니 산업은행에서는 아시아나라는 브랜드를 살려서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대한항공이 영어로 코리아나 에어라인, 아시아나 에어라인 두 개 합치면 그냥 코리아나 에어라인,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1년이나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완벽하게 한 항공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나 또는 얼마만큼 승무원들을 해고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신입 승무원들을 채용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상세하게, 이게 첫 번째 영상이거든요. 제가 5개 영상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그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아니죠, 추가로 2개 정도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 7개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호재, 자, 전직이나 또는 경력직 승무원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에미레이트도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워낙 큰 규모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직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의 비율로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력직 승무원 시장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직 승무원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경력직 승무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으로 흡사병되면서 경력직 승무원 채용 규모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대한항공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경력직 승무원에게는 호재, 전직 승무원에게는 호재. 자, 그 다음에 남자 승무원들도 호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명 정도밖에 채용을 안 했었는데 대한항공이 가장 많이 남자 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합병을 하게 됐으니 대한항공이 경영을 하게 되니까 남자 승무원의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승무원 준비생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네, 그리고 현직 승무원들에게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무급 휴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장님이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모든 것을 합병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줄이지는 않는데 화물기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머지 6개의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현직들에게는 아쉽지만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은 승진이 더뎌질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을 안 하는 대신에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자꾸 그 연장자인 승무원들이 어떤 뭐라 그러나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신입 승무원들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자,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21살, 22살 또는 항공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항공과 학생들 또는 뭐 2년제 항공과 학생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나이가 26살이 됐을 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완벽하게 흡수해서 하나의 항공사로 전 세계의 7위권으로 운영하는 항공사가 될 테니 규모의 경제학으로 채용 규모는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호재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25살, 6살, 7살 이런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은 없이 그냥 그대로 인력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일단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화물기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더 많이 돌릴 계획이라고 하니 무급휴직 승무원들이 늘어나니까 신규를 채용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규 승무원 채용은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또는 신입 승무원들, 승준생들에게는 악재입니다. 적어도 25살 이상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해결책은 뭐냐면 뭐 에미레이트처럼 32세, 33세, 34세, 35세 다양하게 채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한항공이 결국은 변화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희망 고문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분석은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공개를 하는 입장이니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에미레이트처럼 경력되고 능력 있고 마음에 들면 채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망성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은 나이를 27세로 제한해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시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 모든 회사, 기업체, 취준생들에게는 다 악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이 무사히 수많은 걸림돌을 다 또는 수많은 그 건너야 할 산들을 다 건넌다면 안정적인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순항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 명확해졌습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